우선 오늘 통과된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특검 추천 방식입니다.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라는 걸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입니다. 그런 국민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관은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입니다. 여기에서 각각 3명씩 6명을 추천하면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명을 결정하는 방식은 법 제4조 5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입니다. 후보 추천에 관해서는 6명이 전부 출석한 상태에서 6명 전원이 찬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3명의 의원 중에서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3명 추천해서 6명이 추천됐지만 후보자 추천위원회 6명이 전원이 찬성할 수 있는 후보가 없다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다시 후보자를 추천해야 됩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 후보가 추천될 때까지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 가깝다는 후보가 추천이 된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의원 3명 중에 1명이라도 반드시 반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검 추천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저는 추천 단계에서부터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또 6명 중에 4명이 뜻을 모아서 다수결로 추천할 수도 없고 6명 전원이 찬성할 때에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합의는 그 이전에 먼저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특검 합의에 이르게 된 주요 사항은 수사 대상입니다. 2조 제10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 따라서 제2조 10호는 선거를 이번 제9회 지방선거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총선, 대선, 이번 선거, 지난 선거 그 어떤 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 즉 관리, 보안, 운영 그 어떤 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10호를 가지고 마지막 협상까지 여야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호부터 11호까지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 수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인지한 관련 사건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번 수사 대상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의 1호 사건은 바로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 사건. 이 사건 전반에 대한 모두를 다 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표율 집계 조작을 포함해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에 관한 사건들을 전부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이 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그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은닉하거나 사실을 누락한 모든 범죄에 대한 사건,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하는 것, 그리고 특검이 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된 이번 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것, 그리고 법원이 어떤 편견도 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과 판결을 내리는 것, 그것만이 이제 남아있는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24시간 올림픽공원에서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힘을 모아주고 계신 시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